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학습 체크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포인터가 좀 공부를 학습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의를 좀 해볼게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부터 공부하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인트. 자, 먼저 포인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와 메모리 개념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변수는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우리가 수식에 따라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메모리 공간. 그래서 우리는 그 메모리 공간에 값을 값을 이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고 있을 거고. 자, 이제 메모리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메모리는 우리가 우리 이 수업에서 메모리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우리가 램을 얘기를 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는 특성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전원이 끊기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없어질 거고, 그리고 없어질 거고, 임의의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게 메모리예요. 자, 중요한 게 바이트 단위로 접근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바이트 단위로 접근한다. 자, 이 메모리의 하이라키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 이 메모리는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 하이라키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제 CPU 안에도 뭐 메모리가 있고, 메인보드에도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결국은 뭐 메모리, 어떤 저장하는 공간이고.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구매를 해서 보면 우리가 보통 D램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그 메모리를 램을 우리는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 램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추상화시켜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메모리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고, 그 공간은 반드시 주소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을 거다. 주소가 있을 거다. 뭐 실제로 이제 주소가 있을 거고, 그 주소는 반드시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다. 한 바이트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이제 여기 뭐 16진수로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10진수로 주소를 표시하든 16진수로 표시하든 그거 단위는 여러분들 신경을 전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 메모리가 있다. 자, 이제 변수와 메모리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메모리라는 거가 실제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오케이, 변수 이렇게 만들었어요. 변수 만들고 그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해봅시다. A라는 문자를 저장해 봅시다. 그러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될까요? 이 메모리가 있고, 오케이, 우리는 이제부터 이 메모리는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우리는 이렇게 볼 거예요. 메모리는 이렇게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주소 한 바이트씩. 캐릭터니까 한 바이트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게 안에는 뭐가? 문자가 하나 저장되겠죠. 이 문자 저장됐어요. 오케이. 이 변수의 이름은 C라는 변수고, 그리고 거기 안에는 문자 저장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ASCII 코드 뭐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문자로 저장하지만 컴퓨터는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숫자로 저장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유념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자 A를 저장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숫자로 저장을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하면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소가 있을 거고.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출력 size of C 이 변수 오케이 이 변수 사이즈가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는 거죠. 이 사이즈 얼마예요? 한 바이트 이 사이즈 오브는 바이트 단위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한 바이트를 여기다가 1을 출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이트가 뭔지는 알죠? 바이트는 8비트가 모이면 하나의 바이트가 되고 비트는 0과 1만 표시할 수 있는 게 비트고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비트가 8개 모이면은 한 바이트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한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메모리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 공간은 한 바이트다, 한 바이트. 자, 그리고 프린트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 C라는 이 얘를 변수를 %C, %D 이제 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면 %C 하면 문자로 출력해 주세요 하면 문자 A가 출력될 거고 정수 10진수로 출력해 주세요 하면 10진수 출력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출력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출력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세요. 자, 잠시 멈추고 실행을 반드시 해보세요. 자, 똑같은 내용을 여기 이제 인티저 변수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인티저 변수 n의 값을 1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자,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1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겠죠.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고 사이즈 오버 해서 하면 4가 출력될 거고 D 이게 잘못됐어. 이거 오타 N 출력해 주세요 하면 N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되겠죠. 뭐 얼마? 100이 출력되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변수의 주소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변수의 주소. 주소. 자, 주소 이 앰프스트라는 이렇게 생긴 연산자가 있는데 이 연산자는 단학 연산자일 때와 이학 연산자일 때 각각 다른 일을 해요. 먼저 이학 연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부터 보면 우리 지난번에 비트 오퍼레이션, 비트 엔더, 뭐 비트 0, 1, 0, 1 있고 1, 1, 1, 1 있고 이거 비트로 엔더 연산하면 1, 0, 1, 0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다고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단학 연산일 경우에는 변수의 시작 주소를 반환한다. 변수의 시작 주소를 반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어드레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단항이라는 게 항이 하나만 있다는 거죠. P 연산자가 하나만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출력. 자, 이번에는 이 C1의 단항 연산자를 어드레스 오퍼레이트. 오케이. 주소 출력해 주세요. 이제 주소 반환해 주세요 라고 하고 출력 %P로 출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조금 참고로 봐야 될 게 뭐 우리는 % 여태까지는 U로 이 주소를 출력을 했어요. 근데 %U는 10진수로 출력하겠다는 거고 %P는 16진수로 출력하겠다는 거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어떤 숫자를 볼 때 10진수로 볼 거냐 10진수로 보여질 거냐 16진수로 보여질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뭐 값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전혀 차이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 주소가 출력되겠죠. 그리고 또 %P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C2 이 주소가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소가 출력되겠죠.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주소는 여러분들 컴퓨터마다 각각 다 다르겠죠. 다른 주소가 출력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번지, 1001번지에 주소를 이 변수가 놓여져 변수가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케이. 이제 주소가 출력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다시 똑같은 내용인데 뭐 인티저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연산자 자 똑같이 하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주소 연산자. 자, 주소 연산자 하면 자, 마찬가지로 주소 연산자 하면 시작 주소. 반드시 시작 주소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주소가 어떻게 출력될까? 그러면 얘가 출력되겠죠. 확인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 변수 뭐 만들고 선언하고 그게 값 집어넣고 그리고 일반 변수가 실제 메모리에 주소 그러니까 어떤 주소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밟는데, 자, 이제 그러면 포인트 변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포인트 변수. 자, 포인트는 포인트라는 의미 자체는 뭐 이런 거죠. 가리키는 사람 또는 물건.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에서는 메모리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것인데, 포인트형 변수는 뭐냐? 기억 장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결국은 변수라는 얘기죠. 변수. 공간이에요. 자, 변수 이름 앞에 또는 데이터 타입 뒤에 별표를 붙여서 전환한다. 자,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깐 띄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쓴다. 자, 자료형의 그러니까 포인트형 변수도 결국은 자료형 중에 하나예요. 뭐 인티저도 자료형이고 캐릭터 더블, 그리고 인티저 포인트도 자료형이고 인티저 그러니까 캐릭터 포인터 더블 포인트도 자료형 중에 한 형태예요. 자, 그리고 용어를 따지면은 포인트 변수, 포인트형 변수 아주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동일하게. 자, 포인트 변수. 자, 살펴보면 포인트 변수는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캐릭터하고 곳에 A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캐릭터 포인트 형태로 CP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만들어진 공간에 이 어떤 거죠? 이 값의 주소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주소가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주소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왜냐하면 이 주소를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갔어요. 자, 이제 다음. 자,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고, 자, 인티저 n을 만들고, 이제 10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100이라는 값을 넣고, 뭐,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인티저 포인트 형태의 그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변수를 그 변수에다가 어떤 것을, 시작 주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 컴퓨터 안에 화살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를 그냥 이렇게 가리키는 거구나,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점을 찍어서 이렇게 쭉 화살표를 표시한 거예요. 컴퓨터 어디에도 화살표가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주소를 가리키고 있구나, 여기 주소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연산자는 우리가 인디렉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통 단항 연산자라고 얘기해요. 단항 연산자. 잠깐만. 다시 얘기합시다. 자, 이 포인트 연산자, 이 연산자는 인디렉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간접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단항 연산자일 때는 간접 연산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이항 연산자. 우리가 뭐 이런 연산자를 곱하기에도 쓰잖아요. 맞죠? 곱하기일 때는 곱셈물 역할을 곱하기 일을 하는 거고, 피연산자가 하나인 경우, 단항일 때
우리는 인다이렉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고 또 거기에서도 변수 선언할 때와 그 이외에 실제로 변수 앞 주소 앞에 사용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변수 선언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를 그러니까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할당받는 것일 때 이렇게 쓰고 또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 있고 여러분들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소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소라는 게 결국은 변수죠. 그러니까 포인트 변수 안에 주소가 있을 거고 그리고 포인트 변수를 우리가 주소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 변수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소에 저장된 값 또는 주소에 저장된 그 내용을 의미해요. 내용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는 역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글로 간접참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게 명확할 것 같아요. 간접참조,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한다.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함수가 간단한 예제가 있어요. 자, 하나 만들었어요. 자, int 변수 하나 만들고 거기에 있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포인트 변수 선언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자, 100 만들고 mp라는 공간 안에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죠. 초기화 안 했으니까. 초기화를 안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밑에 보면 오케이. n의 주소 어디죠? n의 주소. 이 주소를 어디에?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 해주세요. 자, n 출력해주세요. n을 %10진수로 %d n에 있는 값이 출력되겠죠. 이번에는 np 내 간접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np 간접참조 연산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p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값 이거죠. 전번지에 가서 거기 안에 있는 값 100이죠. 마찬가지로 100이 출력될 거예요. 그래서 100이 출력될 거예요. 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 이 주소는 이 np의 값하고 똑같다. np의 값은 그리고 n의 주소하고 동일한 내용이다. 동일하다, 똑같다. 자, 반드시 실습하고 확인하고 다음 넘어가세요. 자, 포인트 사용예, 이제 다음 사용예를 한번 봅시다. 자, 사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똑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질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거고, 자, 그리고 주소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mp 출력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mp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mp에 있는 값 1000 그리고 mp의 포인트 mp의 주소 사실 이제 포인트 변수도 주소가 있겠죠. 이 자기 주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헷갈리면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살펴보면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부터 먼저 돼요. np의 값만큼이죠. 그럼 이 값의 주소 이거죠. 자, 그래서 n 주소 np의 값에 그리고 주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다 동일하다 라고 보고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높이 이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사용이 똑같은 내용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자,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수업 아직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계속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자, n, 자, 여기 1번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 되겠죠? 뭐, 똑같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0이라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을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요. 뭐,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죠. MP, 자, 이 공간에 있는 값이죠. 값. 이 공간에 있는 내용물, 이 내용물 값, 뭐, 결국은 값하고 내용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물, 그 컨텐츠에 20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200이 들어갈 거예요. 200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200이 여기 들어갈 거고, 그리고 200이 들어갈 거고, 출력해보면은 200을 출력할 수 있다. 200을 출력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것도 학습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포인트 사용에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이고, 이제, 자, 여기서는 조금 뭐 유의사항을 얘기를 할게요. 유의사항을. 자,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MP의 내용물의 값에 20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근데 MP에는 우리가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근데 초기화를 안 했는데 여기에 내용물이 0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3만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해 보면 여기 메모리 쭉 위로 올라가 보면 0번지가 있을 거예요. 그 0번지는 다른 프로그램, 뭐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초기화되지 않은 공간에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컴파일러가 보통 이렇게 이거나 초기화 안 됐다고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실행을 못하게끔 막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포인트 사용에 이제 다시 다른 예제를 또 한번 살펴봅시다.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1번까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번까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MP의 내용물. 자, 그러면 MP의 주소 내용물. 그쵸. 이제 사실은 여기서부터 보면 MP의 내용물은 50이죠. 얘는 50이고 또 MP의 내용물 50이죠. 두 개 더해서 100이죠. 그 100을 어디에? 또 MP의 내용물을 또 넣어달래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수식에 뭔가 그런 의미하고 조금 뭐 충돌나는 이해가 있는데, 근데 이 연산자가 뭐예요? 대입 연산자니까 이거 먼저 실행하고 그리고 여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MP 내용물 어디에요? 또 똑같은 여기죠. 여기에 어떻게 계산된 100을 여기 넣어주세요. 해서 여기 10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계산이 출력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출력해보면 뭐가 출력될 거냐면 100이 출력될 거예요. 100이 출력될 거예요. 앞에까지 반드시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 변수 이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포인트 변수들은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뭐 좀 질문을 던져보면,
포인트 변수는 캐릭터 포인트, 그러니까 인티저 포인트, 플로팅 포인트, 더블 포인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 변수에 근데 포인트 변수에 왜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할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자 포인트 변수의 타입을 지정하는 예제, 그러니까 뭐 왜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변수죠, 일반 변수죠. 자 변수, 일반 변수. 자 그리고 이제 포인트 변수죠. 이건 포인트 변수, 포인트 변수. 자, 일반 변수에 이제 이런 값을 집어넣고, 일반 변수를 선언하고, 자, 포인트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 변수를 선언했어. 자, 그리고 일반 변수의 주소들을 포인트 변수에 각각 할당 대입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출력을 해봤어요. 어떤 내용을 출력해봤냐 하면, 변수들의 사이즈를. 그러면 출력해보면은 각각 캐릭터 변수는 1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출력될 거예요. 그런데 포인트 변수들은 출력을 해보면은 다 동일하게 4바이트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게 4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실제 메모리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는 일반 변수 1바이트, 4바이트, 인터, 플로트, 더블 이렇게 8바이트가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메모리 공간에는 또 다른 메모리 공간에는 포인트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포인트 변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주소를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뭐 1000번지 있을 거고 1004, 1100, 1200 이런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리키고 있을 건데, 이렇게 이 포인트 변수를 이 타입별로 다 포인트가 따로 있는 이유는 포인트 변수가 가리키는 번지의 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예요. 이 값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값의 크기를 알아야지 간접 참조 연산, 아까 우리가 봤던 간접 참조 연산할 때 해당 크기만큼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의 간접 참조 연산을 아까 해보면은 여기 가서 1바이트만 읽어봐야겠죠. 만약에 뭐 그런 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이만큼 4바이트만큼 읽어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에 뭐 값을 읽어오려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바이트만 읽어봐야 돼요. 자,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고 정수 형태로 읽어봐야 될 거고, 플로팅도 사실은 4바이트이긴 한데 실수 형태로 읽어봐야 될 거고, 더블은 8바이트의 실수 형태로. 그러니까 이 간접 참조 연산할 때 실제로 얼마만큼 읽어올 거냐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포인터가 각각 타입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포인트의 주소 연산을 할 때 보면 이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 주소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일반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 그 일반 변수의 주소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고 봅시다. 주소를 출력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주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예요. 주소를 뭐 사실 이게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자 C1의 주소를 플러스 1, C2의 주소를 플러스 1. C1이라면 여기죠. 얘는 캐릭터였죠. 캐릭터 주소를 어떻게 하나 증가하면 하나만 올라갈 거예요. 하나만 증가할 거예요. 캐릭터 주소니까. 근데 인티저 형태를 여기다 만들고 인티저 변수를 만들고, 자 인티저 주소 출력해보면 얘가 나오겠죠. 근데 인티저 주소를 플러스 1 하면 인티저 주소를 플러스 1 하면 4바이트만큼 증가될 거예요. 4바이트. 왜냐하면 얘는 인티저라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4바이트만큼 정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자료형의 주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곱하기 자료형 크기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포인터의 복습 1탄이에요. 그래서 2탄까지 나갈, 2탄, 3탄까지 나갈 수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다시 우리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실습해보고 해볼게요. 자,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질문 받고 그렇게 할게요. 자, 마칠게요.